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기신고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정의필 교수입니다. 기신고래는 고래목 기신고래과에 속한 유일한 고래로서 새고래, 회색고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신고래라는 이름은 해안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깜쪽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는데요.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개체군과 동북아시아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개체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신고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신고래의 몸 길이는 13에서 16m이고요. 몸무게는 최대 45톤, 수명은 약 70년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암컷은 2 내지 3년에 1회 출산을 합니다. 기신고래 이동 속도는 3 내지 4노트로 이동하고 약 15분 정도 물속에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기신고래가 뿜어내는 물은 하트 모양이고 높이가 3 내지 4m 됩니다. 다음은 기신고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신고래는 1년에 12,000마일을 이동을 하고요. 크기는 40 내지 50피트가 되고 몸무게는 30 내지 40톤 됩니다. 기신고래는 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다 위에 올라와서 붕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파이 호핑의 그 특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따개비 이런 게 표면에 있고, 기신고래는 새끼고래를 항상 같이 다닙니다. 기신고래의 수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신고래의 외형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기신고래는 머리와 꼬리 지느러미에 특히 따개비 등 부착 생물이 많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없고 커다란 혹 같은 융기가 있고, 그 뒤로 6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이 융기가 나와 있죠. 6개에서 12개의 작은 혹 또는 융기 같은 것이 꼬리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신고래의 그 피부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학대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척 아름다운 사진이죠. 다음은 미국의 고고학자 앤드류스 탐험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 탐험가는 1884년에서 1960년까지 생존한 미국의 탐험가이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기신고래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세계 최초의 공룡알이라고 알려진 화석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탐험을 즐기고 박제수를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일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포유동물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11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1912년 1월 4일 울산에 도착해서 2개월 동안 기신고래를 연구하였습니다. 한국의 기신고래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공로자이기도 한데요. 총 23마리의 기신고래를 조사하였고, 이때 잡은 기신고래 2마리를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고 합니다. 다음 앤드류 박사가 연구할 당시의 기신고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1912년 1월에 수집된 이 기신고래는 약 12m의 수컷으로 울산에서 미국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바와 같이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표본은 완전한 상태로 전체 골격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부분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영문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래가 고래의 골격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당시 이 박물관에 2층에 올라가서 이 고래의 전체 골격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에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110년 전의 울산에서 잡힌 고래가 이곳까지 배로 실려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귀신고래의 유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고래 골격의 상세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고래의 두개골 부분이고요. 요거는 목뼈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꼬리 부분, 갈비뼈와 꼬리 부분의 뼈를 확대해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계 귀신고래가 한국에서 왔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해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앤드류스 탐험가는 1912년 고래 탐험으로 연구한 결과를 사진으로 수록하고 또 간략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진들은 현재 미국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원판 번호, 사진 설명, 촬영 장소, 탐사지, 촬영자, 촬영 날짜 등 데이터가 적혀 있습니다. 본인은 2019년 10월에 이곳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고 박물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자료들을 열람하고 사진도 입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9일에 수컷 귀신고래를 잡아서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귀신고래의 각 부분을 모두 해체해서 현재 이 지하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하실 창고에 있는 유물번호 34,260번이 귀신고래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고래 골격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박물관의 유물 보존 실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또 고래 골격이 보관된 창고 내부에는 다음에 보여주는 슬라이드 여러 사진들을 골격들 실제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귀신고래 뼈가 보관된 창고 내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문이 닫히게 되고요. 문을 열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고래 뼈의 앞 지느러미와 손가락 뼈를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귀신고래의 견갑골이 되겠습니다. 귀신고래의 가슴 지느러미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견갑골 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귀신고래의 두개골, 여기는 귀신고래의 하악골 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귀신고래의 목뼈, 여기는 목뼈가 되겠고요. 여기는 귀신고래의 갈비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귀신고래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해육 경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고래는 서부 태평양과 동부 태평양 연안에만 서식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태평양 귀신고래는 한국계 귀신고래로 이제 명명이 되었고요. 오츠크해 연안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철에는 남쪽의 따뜻한 바다로 내려와 번식하고 또 얕은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베링해의 남부에서 한반도 동해 사이를 이래 통하여 이렇게 해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점선으로 보이고 있죠. 예, 이렇게 해유를 하고 했는데요. 특히 동해에서는 1965년도에 5마리가 잡힌 이후로는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캘리포니아계 귀신고래의 이동 공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부 태평양 귀신고래는 알래스카와 멕시코의 바캘리포니아를 이래 해유하는데요. 1년에 12,000km 매우 긴 장거리를 이동을 하는 고래입니다. 겨울철에는 남쪽 캘리포니아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쪽 캘리포니아 멕시코 바 지역까지 내려와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다시 새끼들을 데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북상을 하는 이런 해유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신고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스파이 호핑이라고 고개를 내밀어서 주위를 살피는 스파이 호핑의 형태. 요거는 브리칭이라고 그럽니다. 공중으로 뛰어 올라서 다시 떨어지는 아주 고래 모습 중에 가장 보기가 좋은 이런 모습이죠. 요건 꼬리치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기신고래에게는 이제 먹이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먹이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걸 이제 보면, 이러한 대형고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대단히 중요한데, 주로 해초류나 크릴새우류를 한꺼번에 입안에 많이 넣어서 수염으로 이제 바닷물을 걸러내고 먹이를 삼키는 이런 그렇게 하는데요. 수염이 대략 130개에서 1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기신고래는 또한 바다 밑바닥에서도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지금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 찾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신고래는 뻘을 좋아하는데 뻘의 진흙을 헤집고 퇴적물을 삼킨 다음 소염으로 먹이를 걸러냅니다. 일반적인 고래와는 다르게 얕은 바다에서 해저면에서 무척추 동물을 찾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저면을 훑어내면서 발생하는 유기물과 영양분이 해수와 뒤섞이면서 플랑크톤의 주요 먹이 공급원이 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 순환에 공헌하기 때문에 해양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농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신고래와 인간과의 교감에 대한 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래 멀리서 관광선을 보고 기신고래가 찾아오면 관광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기해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기신고래를 쓰다듬어 주면서 교감을 합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울산 중구 기신고래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울산 중구 교육청 뒤편 길촌마을 입구에 사진 왼쪽과 같이 사진의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 길에 길촌마을 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런 기신고래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다에 있는 기신고래 사진인데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다 싶어서 지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은 울산 KTX역을 나오면은 또 기신고래 조형물이 있습니다. 울산을 KTX역을 나오면 바로 이 기신고래 조형물이 울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신고래를 위한 제언으로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울산의 고래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또 이를 국내외 홍보하는 정책이 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앤드루스 탐험가가 울산에서 한국계 기신고래를 연구한 내용을 소재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신고래의 생태를 더 연구해서 기신고래가 한국을 다시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